되게 복불복이다. 그런 거 보시면은 욕하고 가던 길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맞짱 진세 진세입니다. 드디어 68개의 컨텐츠 끝에 술래길 시리즈가 모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시리즈였는데 2025년 4월에 끝이 났네요. 딱 꼬박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시리즈 마무리 지으면서 저 게시판에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올려달라고 그렇게 한번 적었었는데, 그래서 몇몇 분들이 중요한 질문도 주셨어요. 되게 디테일들이고 저도 사실 그 순례길 가기 전에 되게 궁금했었던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초반부에 맛집이 더 있었는지. 사실 제가 촬영분이 엄청 많았어요. 좋은 데면 좋은 데대로 다 찍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은 데대로 다 찍고 했는데, 제가 엄선해서 추천드릴 만한 곳들만 올라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언급이 된 적이 없는 알베르게나 식당들은 굳이 제가 막 이런 곳들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현지 가셔가지고 동선에 맞는데 적당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초반부는 먹거리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구간이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야 뭐 이런 뭐 스페인 뭐 하몽 뭐 이런 거 샌드위치 오믈렛 이런 거 다 맛있었죠. 근데 이게 정말 똑같은 메뉴들만 다 팔아요. 그 구간에. 그래서 되게 음식도 많이 물리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냥 조금 마트 같은 곳에서 작은 식재료들 사다가 숙소에서 지인분들이랑 같이 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일 경비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베르게 포함비 포함. 알베르게는 평균적으로 한 10유로에서 한 15유로 정도 1박에 줬었던 것 같아요. 독방 아니고 왜 도미토리 있죠? 그 남녀 구분 없이 다 같이 자는 거기에서 저는 대부분 다 묵었었고, 그리고 숙소비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뭐 식비라던가 커피 뭐 이런 비용일 거잖아요. 보통 일반 순례자 메뉴들 경우에는 한 15유로 조금 안 됐었거든요. 한 끼에. 저는 먹거리에 조금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거의 1일 1식이었었어요. 그냥 점심 한 끼 먹었었어가지고 컨텐츠 촬영용 먹방 영상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에 이제 식비로 대략 한 20유로 정도 썼었고, 숙박비 맥스 15유로 정도 했었으니까 다 포함하면은 한 하루에 35유로 정도일 것 같네요. 지금 뭐 환율 대충 계산해보면 한 1박에 한 5만원 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가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또 되게 다르잖아요. 훨씬 더 이 예산에 더 집중을 한 경우에는 마트 같은 데에서만 먹고 식당에서 안 먹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정말 평균치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5만원. 그리고 다음 주에 가는데 바지 입은 것 말고 몇 벌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분한테는 사실 제가 댓글로 바로 답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순리하는 동안에 걷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착장 한 벌이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분으로 한 세트를 더 가져갔었는데, 근데 사실 굳이 없어도 전혀 뭐 부족함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갖고 갔으니까 뭐 버리기 아까워서 조금 입었지, 제가 다시 순례길 짐 싸게 되면은 착장 한 벌로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잠옷 겸용 뭐 슈퍼 갈 때 쉴 때 입는 옷 그렇게 한 벌 하면은 가방 짐도 줄이고 되게 단촐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다른 순례 하신 분들도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굳이 여분 필요 없다. 그냥 한 벌 딱 갖고 가서 하루 순례 끝나고 숙소 도착해서 빨고 말리고 그리고 쉬는 옷 입고 그러고 뭐 자고 그렇게 하면 돼서 굳이 여분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빨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의 같은 경우에는 착장 한 벌 끝. 안녕하세요. 8월에 순례길 준비하고 있어서 잘 보고 있어요. 몇 월에 출발하신 건가요? 저는 5월 말에 출발했습니다. 5월 26일인가가 아마 제가 순례 시작한 날일 거예요.
그 알려주시면 옷 챙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갔었을 때에는 사실 월이 뭐 5월이다, 6월이다, 7월이다 이것보다 그 폭염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8월에 가면 더 덥거나 뭐 그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날씨가 된다면 정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여름 순리에 관련해서는 제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배드버그는 어느 숙소에서 물린 것 같으세요? 초반 며칠은 간지러워서 고생하시는데 금방 낫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배드버그는 제가 그 추정하는 그 숙소가 있어요. 그때 잘 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거기에서 잔 이후에 24시간 후부터 이제 증상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물렸는데 나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업체를 제가 공유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기 그 침대 프레임이 나무 프레임이 아니라 철제 프레임이 된 곳으로 웬만하면 가시고, 그리고 그 알베르게에서 제공하는 담요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박할 때마다 좀 봤거든요.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거 리넨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빨지만 담요는 사실 거의 안 빠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배드버그 물렸다고 추정을 했었던 그 날도 사실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침낭 안에다가 이제 이거 옷 더 입고 잘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침낭 위에다가 거기서 준 담요를 덮은 날이에요. 그날이 되게 유일하게 제가 알베르게에서 준 이 담요를 덮은 날인데 그날 딱 물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물렀었던 그 알베르게는 후기도 원체 좋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복불복이다. 근데 진짜로 초기에는 너무 심하게 간지러웠었어요. 근데 약 먹고 물론 뭐 중간에 약 과다 복용 때문에 응급실을 가기도 했지만 근데 약 먹고 한 3, 4일 정도 있으니까 간지러운 건 좀 없어졌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여기 올라왔었던 것도 다 가라앉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 배드버그에 물린 것 같다 그러면 소지품은 한번 다 뒤 엎어가지고 빨고 건조기에 엄청 세게 돌리고 조금 하시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배드버그들이 나랑 같이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그리고 숙소는 예약을 하고 가셨나요? 저는 팜플로나까지만 예약을 했고요. 첫날부터 팜플로나까지만. 그리고 사리아 도착 일주일 전에 사리아부터 산티아고까지 있는 모든 숙소를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팜플로나하고 사리아 사이에서는 전체를 다 예약을 하고 걸은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내일 도착하는 곳에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하거나 뭐 해가지고 예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날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예약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냥 걸어서 들어가도 늘 자리는 넉넉했습니다. 내부에선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촬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개인실 위주로 쓰신 건지 단실 위주로 쓰신 건지. 맞아요. 제가 웬만하면 알베르게 내부에서는 촬영을 거의 안 했어요. 조금 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부분이 다 그 다인실 도미토리에서 잤고요. 사실 개인실은 거의 잘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게다가 막 잘 때 코 고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혼자서 자면 좀 외로웠어요. 이렇게 막 아침에 이렇게 막 눈 뜨고 일어날 때 사람들 짐 싸서 나가는 거 보면서 나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굿모닝 하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런 게 더 재밌었지. 개인실은 약간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숙면을 취해야 할 때는 개인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은. 그리고 4월 말 출발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다음 마을까지 가는 길이 노란 화살표만 따라가도 충분한가요? 그론지 맵이랑 구글 잘 되나요? 길을 잃을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그론지 맵은 몰라요. 저는 저거 부엔카미노 앱하고 구글 맵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구글 맵에만 의존을 해서 가면 오히려 길을 조금 잃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는 구글 맵의 도보길하고 순례자 길이 맞는 구간도 있는데 다른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길을 잃을 수가 있었고, 근데 노란 화살표만 따라가도 확실히 충분합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뭐 핸드폰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할 때도 표식만 보고 걸어가도 뭐 길 잃을 걱정 전혀 없었고요. 다른 순례자들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 따라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몇 번 저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뭐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화살표가 막 일로도 가도 되고 절로도 가도 돼. 둘 중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지? 이렇게 헷갈릴 때는 부엔카미노 앱에서 루트를 확인을 했었고요. 아니면은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알베르게에서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거기다가 노란 화살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길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자기네들 알베르게를 오라고 이렇게 노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 그거 제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은 욕하고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시면 됩니다. 등산 스틱 잠깐씩 쓰시는 것 같은데 필수템일까요? 등산 스틱은 제 생각에는 필수 같아요. 저희 사촌 오빠는 안 가지고 갔었는데 물론 뭐 순례 잘 하고 오기도 했지만 근데 오빠도 이제 만약에 다시 간다면 스틱은 좀 챙겨갈 것 같다. 그 이유가 그 첫날 뭐 며칠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은 체력이 계속해서 이제 소진이 되잖아요.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근력에 이미 되게 많이 소모가 되어 있어서 특히 내리막길 걸을 때에 조금 막 후들후들 거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틱은 저는 추천합니다. 네. 저도 사실 가기 전에 스틱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의 다리에 힘이 되는 거구나 막 하면서. 그래서 스틱이 있으면 확실히 그 두 다리로 걷는 것보다 네 다리로 걷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 신체의 일부처럼 썼었어요. 거의 마지막에는. 근데 그 스틱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갖고 갔던 거랑 같은 스틱인데 잃어버려가지고 한국 와서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캡. 이 캡을 제가 팜플로나에서 한번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론세스 구간 지나면서 이미 기존에 있던 캡이 되게 다 마모가 돼가지고 팜플로나에 있는 그 순례자 가게에 가서 이거를 샀었었는데 요렇게 생긴 거 이거를 그때 그 순례자 샵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부끄럽긴 한데 시니어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다. 느린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저도 느려요. 그럼 저도 시니어용으로 주세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니어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360도로 어느 각도에서든지 이게 이제 지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약간 몸이 계속 막 힘들고 막 하니까 이렇게 어기적 이렇게 걷게 되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럴 때에도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니까 되게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순례길에서 쓰던 스틱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한국 와서 새로 산 거고 요것도 제가 한국 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했었던 거거든요. 뭐 얼마 안 했어요.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아무튼간 요거 캡 준비해 가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마모가 되면은 여기에 그 볼트 이렇게 나사가 삐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는 이 고무캡이 없는 상태여서 되게 미끌거리고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해서 오히려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Q&A 관련된 거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제 영상에 올라갔었던 이제 맛집 리스트들이랑 제가 추천했었던 알베르게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그 위에 더보기 누르면 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넣어둘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시고 제가 리스트에 넣지 않은 그 숙소들이나 식당들도 좋은 데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서 또 추천 받으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저는 뭐 원래 가기 전부터 제가 뭐 알고 간 데들은 없잖아요. 저희 사촌 오빠가 좋다고 추천한 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냥 구글맵 많이 사용했는데 한 번도 뭐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4.5점이 넘어야 된다 약간 그 열심히 뒤지고 다녔고 만약에 뭐 그런 집 없어도 그냥 뭐 먹고 자기에 전혀 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순례길 갈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 이 외에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부행감이 나세요. 안녕.